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 무성서원에 와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강학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재향을 통해 지역의 선연을 배양하는 곳으로 사림의 정치,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은 신라 말 태산군수로 부임하여 유화적 교화로 선정을 베푼 고은 최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1615년에 건립하여 태산서원이라 했는데 1696년 숙정 22년에 무성서원이라 사역되었습니다.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회철되지 아니한 전라북도 내 유일한 서원으로 고은 최천 선생, 조선 중종 때 태인 현감을 지낸 신잠, 상충곡을 지은 불우원 정국인 선생, 그 이외에도 송세림, 정은중, 김양무, 김관 등 이 지역에서 성리학을 보급하고 학문을 작년 7분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학인 고영동 향학을 시행하였으며 을사늑약 체결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에 항거하여 무성서원에서는 1906년 면함 최익현을 맹주로 호남 최초의 의병을 창의한 역사적 현장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무성서원에 배양을 하신 그 고은 최천 선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성서원은 신라시대 대문호이고 정치가였던 고은 최천이 신라 정광한 1년에 태상구수, 지금의 태인이죠. 여기를 오셔가지고 계시는 동안 치적이 뛰어나서 군민의 칭송을 받다가 합청 군수로 떠나게 되니 그를 흠모하는 나머지 선생의 생전에 월연대, 지금의 칠보면 무성리 성황산의 서쪽 능선에 있는 생사당을 세우고 태산사라 부른 것이 시초입니다. 최천 선생은 경주인으로 자는 해부요 호는 고은이니 신라 헌왕왕 1년에 전라도 옥구에서 태어나 12세 때에 상선을 타고 당에 들어가 18세에 진사가 되어 헌의의 벼슬을 지내고 신라로 돌아오려 할 때 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 도통순관이 되어 유명한 토황소의 경문을 써서 천하의 이름을 떨쳐 전중시어사로 제수받았습니다. 그 4년이 지나 국신사로 헌광왕 11년 885년에 귀국하니 헌광왕과 정광왕으로부터 한림 석사 병보실왕으로 태상군수로 부임했습니다. 진성왕 때 강양군은 지금 합천의 옛 이름입니다. 강양군에 있는 가야산에 들어가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무성서원의 강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그 서원에 비해서 규모가 이제 소박하죠? 크지 않습니다. 이 강당은 무성서원의 교육 공간으로 성종 6년 불우원 정극인이 향약을 창설하면서 세운 향학당에서 유래하고요. 광해군 7년 1615년에 태산서원을 창건할 당시에는 현재와는 규모가 구면화 형태가 다른 강당 역할을 하는 건물이었으나 1825년에 큰 불이 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1828년에 태인 현감 서순의 도움으로 다시 세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강학공단이 이 무성서원의 중심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우리가 일반 서원에서 볼 수 있듯이 제향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풍수에서 얘기하는 기본인 배산임수의 이제 그 적합지로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배산임수가 있고요. 그다음 저 앞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저쪽 쭉 흘러서 앞을 감아돌고 있어요. 감아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무성서원은 칠보산에서 이제 출맥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 뒤에 성황산을 이제 만들어 놓고 요 자리 하나를 떨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중심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뒷산이 뒤 현무가 금채입니다. 금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맥이 낙맥하는 이 자리 자체도 뒤에 금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게 되면은 금채죠. 금채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앞쪽을 보게 되면 안산 쪽으로 한번 볼까요? 안산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저 너머에 큰 뒤에 그 산은 전체적으로 뭐 특이하게 막 그 성봉이 빼하게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그 안쪽에 금수 성체로 그 모란이 반개하듯이 딱 그 꽃잎처럼 이렇게 다 벌어진 산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금수 성체입니다. 저 왼쪽으로 한번 청룡 쪽에도 보면은 구불구불 금수 성체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그래요. 그럼 이런 것은 뭐냐면은 문예가 출중한 학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수 겸체로 수란 겸해 있기 때문에 문예도 특출하면서 사람의 성격이 유하고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그 다음에 금기가 갖고 있는 그 선이 어때요? 유연하죠. 그러면서도 선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그 무성서원의 백호 쪽에 이제 물길입니다. 이 물길 안내를 보세요. 약간 인공적인 어떤 수로를 만드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죠. 근데 이게 골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백호 쪽에 골이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성서원에서 보면 이게 백호 쪽이잖아요. 물의 수량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적은 물이 아니에요. 앞에 흐르는 물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호 쪽에서 약간 들어줬기 때문에 물을 이쪽으로 쏟아부는데 백호 쪽엔 물은 많은데 청룡 쪽에서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집을 볼 때나 터를 볼 때는 그 거수하는 쪽 있죠. 물이 나가는 파고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랑 한 사람이 벌어서 여러 사람이 돈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백호 쪽에서 물량은 내려오는 수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청룡 쪽에서 잡아줘야 유속도 느리고 물이 이제 멈췄다 가는데 여기는 좀 그게 조금 아쉬워요. 청룡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명당을 논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무성서원으로 들어가시면 전착 후관, 전적 후거 이런 건 다 맞아요. 양득 삼류에 다 맞는데 이 물이 가장 중요한 물이 나가는 이 이제 보세요. 물은 상당히 겨울인데도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물이 쭉 내려와서 가는데 저 끝에서 사실은 무성서원 시작하기 전에 저 차가 도는 그쪽에 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집 한번 보세요. 저 붉은 벽돌집 그 집에 사실은 골에 해당돼요. 저것도. 그래서 집 앞으로 가면 되게 습해요. 습하고 물이 이쪽에서 우측에서 와가지고 구불구불 와요. 물이 구불구불 와가지고 수량이 좀 있는 데인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저기서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꼬부라들어요. 꼬부라든다는 거는 그게 골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벽돌집이 약간 거의 엄청 습해요. 그 집이. 그게 이제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저 다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쵸? 쳤으니까 치고 나갈 때 저쪽에서 확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성서원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물길이죠. 물길. 그리고 뒤에 그 물길이 그렇게 생기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룡 쪽에서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수를 못하고 길게 뻗어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무성서원의 가장 큰 단점은 청룡에서 힘있게 내려와 주지 않고 평지맥으로 뭐 하나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그게 큰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막아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물기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구 쪽이나 물길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바로 무성선의 백호 쪽입니다. 백호 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저 계단으로 지금 올라갈 건데 그 뒤에 현무를 보면 금채죠, 그죠? 둥그스름한 게 금채입니다. 그러면은 금채가 혈장을 만들 때 우리 사상으로 보게 되면 무성선은 와열에 해당됩니다. 소쿠리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와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둥그렇게 금채가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을 다니실 때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사실은 여기 딱 솟은 중심이 요 무성선으로 내려가는 주맥이에요. 주맥인데 여기가 좀 낮죠? 일로 쭉 보세요. 일로 좀 낮아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성선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요 중심맥인데 지금 이쪽보다 우측보다 좌측이 높아요, 그쵸? 이게 정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이 우측에서 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나가는데 이게 낮아버리면은 이게 산소 동고가 돼버리고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겠죠. 그럼 이 안에 혈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 백호 쪽보다 물이 나가는 청룡 쪽이 이렇게 들어줘야 거수를 하겠죠. 그래야 이 자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후맥이 떨어질 때도 이런 거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도록 하세요. 확실히 저쪽이 높으면 저로 가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게 낮아요. 그럼 물은 우수 도자를 하고 맥은 좌선으로 들어와요. 좌선 입수가 돼야 이게 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올라온 곳이 백호 쪽에서 올라왔거든요. 백호 쪽이 여기가 가장 높은 쪽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좌선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카브를 돌 때 차가 이렇게 카브를 돌 때 이쪽에 이 바깥쪽에 들리죠. 그럼 당연히 이 안쪽에 차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줄 때 기운이 일로 들어와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물이 우수도자한다. 우측에서 물이 나가면은 왼쪽에서 용맥이 이렇게 걷어줘야 이게 거수가 되면서 기운이 응축돼서 이 안에 혈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잘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산의 입수를 보실 때 우선 해야 될 게 좌선이냐 우선이냐부터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백호 쪽이 높고 물이 저쪽에서 오는데 백호 쪽이 높고 여기가 낮아 물을 이렇게 절로 가잖아요. 산소 동거하니까. 그러면 기운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물이 우수 도자를 할 때는 용은 좌선으로 들어와야 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로 무성선의 바로 현무예요. 이쪽에 이제 우리가 있는데 저 앞서 여기 올라오니까 안산이고 뭐 다 보이죠. 근데 특별하게 이 안을 보게 되면 성봉이 뚜렷하게 잘 생긴 게 그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요 중심부에 전체적인 산이 쌓여 있는데 요 안이 금수 겸채로 하나 저기 꽃잎처럼 딱 떨어져 있죠. 목단이 반개한 듯하게 딱 저게 예술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산이 구불구불 하면서 금채형의 수채를 떴다. 그리고 우리가 금수 겸채라고 그래. 그러면 수채가 들어갈 때는 문장, 기에 이런 데 다 능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걸 볼 때 또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이 혈장 자체가 만약에 혈이 아니다. 진혈이 아니고 가혈이다 그러면 사치두성가 나요.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피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진혈일 때는 뛰어난 그 문장가나 한 부분의 예술계 뭐 한 획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거나 이렇습니다. 학자도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여기 볼 때 이 자리 자체는 그래도 그 판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데로 와지러서 하나는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저쪽에 보면 저 맥이 청룡 쪽이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청룡이 내려오는 길인데 저게 쭉 해서 저 앞에 흐르는 물까지 저게 맥이 떨어져 있어요. 맥이 쭉 가는데 이 청룡이 조금 약한 게 흠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저 청룡이 좀 두둑해가지고 저 외청이 좀 바꿔줬으면 이렇게 감싸줬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거는 판에서 내 청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청령이 두드러지게 해가지고 이 산자락이 확 감아, 저 끝까지 감아줬으면 짧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서원 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아주지 못했다는 게 이 무성서원이 갖고 있는 사실은 그게 단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백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 백호 저 산자락을 저기 쭉 보게 되면은 백호 쪽은 들렸어요, 저쪽이.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들려주긴 했는데 청령이 좀 약하다. 이거는 우리가 명성이나 명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 무성서원이 이 청이 쭉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감싸 안았으면은 대단했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무성서원이 참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 청령 쪽에서 저렇게 화되는 거는 그쪽에서 바람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명예는 오래 유지를 못할 뿐이지, 여기는 고은 최천 선생의 그 업적이나 그런 걸 좋은 점을 기리해서 만든 것이라 그걸로 의미를 두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와지러서 판은 작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물도 보게 되면 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물은 감아줬어요. 감아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풍수에서 바람하고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물은 내 앞을 감아들고 머물러 줘야 돼요. 사실은 머물러 주려면은 청령, 이 무성서원에서는 청령 쪽에서 거수를 아주 단단하게 해줘야 재물도 오래 가고, 재물만 게 아니고 우리가 아랫사람도 다 재물로 보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 부하 직원이라든가 처라든가 돈, 이게 다 하나로 같이 가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뭔가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나의 추종 세력들이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려면 사실은 거수가 잘 돼야 돼. 그래 그 사람들이 오래 내 곁에서 머물러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성서원은 고은 최천 선생을 기리기 위한 이제 그 서원으로 뭐 손색은 없어요. 사실은 이 정읍이라는 곳이 기운 자체가 남다르고 참 특이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칠보산에서 기운을 갖고 와서 여기다 떨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로서는 큰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청령이 약해가지고 거수하는 부분에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특별히 산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하여튼 무성서원으로서의 그 고은 최천 선생을 모시는 그 자리로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